건물이 커지면 수용가가 그만큼 많아지겠죠. 수용가가 많아지면 열교환기도 많아질 거고 부스탑 물 공급 펌프도 많아질 거고 그에 따라서 뭐 보일러도 개수가 늘어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수용가 2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수용가 2에서 저희가 샤워장에서 물을 쓰게 되면 뜨뜻한 물도 나오고 차가운 물도 나오잖아요. 화장실 가도 마찬가지고 싱크대에서 물을 써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차가운 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오냐 하면 물 공급 펌프에서 다이렉트로 배관이 연결돼 있어 가지고 물을 틀으면 물 공급이 되는 거예요. 물 공급 펌프 2가 작동이 되면서 온수 쪽 밸브를 열었을 때 온수가 나오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나오는지 그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물 공급 펌프가 작동하면서 물 공급 압력이 4kg로 보내주거든요. 물 공급이 되죠. T자가 있죠. 아래로도 가고 위로도 가겠죠. 그럼 아래로 가게 되면은 이거는 그냥 다이렉트로 차가운 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T자에서 위쪽으로 가게 되면 물 공급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열교환기를 통해서 온수가 발생이 된 물이 이 배관이 여기 A, 네모난 A가 다시 네모난 A로 오는 거예요. 약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온수가 이렇게 순환이 되는 거예요. 요건 또 순환이 어떻게 되냐? 온수 펌프에 의해서 얘가 물을 자꾸 돌려보내는 거예요. 돌려보내. 이 물을 왜 돌려보내냐면 차가운 물이 열교환기를 통해서 온수가 발생이 됐다고 그랬죠. 언제든지 온수가 나오는 이유는 이 온수가 온수 펌프에 의해서 계속 순환되기 때문에요. 화장실도 마찬가지예요. 따뜻한 물 쪽으로 밸브를 열면 따뜻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온수 순환 펌프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식어 있는 상태잖아요. 차가운 물이 나온 다음에 한참 있다 온수가 나오는 거예요. 기계실 가면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큰 건물 가시면 다 이런 원리로 돼 있는 거예요. 온수 순환 펌프가 온수 배관을 계속 온수를 돌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수를 언제든지 틀었을 때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수 배관에서 물을 사용하잖아요. 그럼 여기 압력이 줄어들 거 아니야. 이 물 공급은 어떻게 되냐? 온수로 빠져나갔던 물이 부족하면 물 공급 펌프가 작동되면서 물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온수 쪽에도 물 공급해주고 차가운 물 쪽 수용과 쪽에도 물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이 온수 배관의 온수는 또 생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물 공급 펌프 2번에서 찬물이 공급이 되잖아요. 그러면 열교환기를 통해서 온수가 발생이 되는데 이 열교환기는 어려운 게 없어요. 요 한쪽 면은 찬물이 들어가고 한쪽 면은 스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 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보일러에서 증기가 공급이 되면은 그 표면적을 높게 해주기 위해서 열량을 빨리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 편은 찬물이고 한쪽 편은 증기예요. 그러면 표면적이 넓다 보면은 금방 열량이 전달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온수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이 증기 같은 경우는 보일러에서 물을 데펴 가지고 증기를 발생시키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140도에서 180도의 증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증기가 발생이 되면 증기 헤더에서 모였던 증기를 열교환기 쪽으로도 보내주고 다른 수용과 측에도 보내줘요. 그런데 도면을 약식으로 그렸기 때문에 일단은 열교환기 쪽으로만 제가 그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증기하고 물하고 표면적을 넓게 해가지고 열량을 전달해서 차가운 물이 뜨뜻한 물로 바뀌면서 공급해주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열교환기 같은 경우는 복잡할 게 없는 거죠. 우리가 온도를 조정해 줘야 되잖아요. 무조건 이거를 밀었을 때 온수가 발생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쓸 수 있는 온도가 있잖아요. 사람이 화상이 되지 말라고 우리가 50도로 맞춰 놓고 있거든요. 여기 증기 밸브에 자동 조절 밸브가 있어요. 그럼 50도로 세팅해 놓으면 이 증기 공급량을 밸브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증기 양을 공급해 줘요. 요거는 조금 복잡한데 나머지는 복잡한 게 없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증기 같은 경우는 열량이 뺏겨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또 물로 바뀌거든요. 그걸 보고 응축수라고 해요. 다시 그거를 회수하는 응축수 탱크에 모였던 물을 펌프에 의해서 다시 보일러 쪽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이것도 순환되는 거죠. 증발되면서 소실되는 물이 있잖아요. 그거는 또 따로 직수에서 이제 물이 들어가는 자동 조절 밸브가 있어요. 수위가 떨어지면 뭐 이 자동 조절 밸브가 오픈이 되면서 물이 채워지겠죠. 이런 원리예요. 저희가 1번은 이상이 없는데 2번 수용과 측에서 차가운 물을 틀으면 뜨거운 물이 나오는 거예요. 뜨거운 물을 틀면 당연히 뜨거운 물이 나오는데 차가운 물을 틀었을 때 온수 역류의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네, 물 공급이 된다고 했죠. 1번 펌프에서 물 공급이 이렇게 화살 표시로 돼 가지고 열교환기 1번으로 들어가서 온수가 순환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2번도 마찬가지로 이제 온수가 순환되겠죠. 1번이 만약에 열교환기가 고장났다 그러면 2번이 상호 보완적으로 배관들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이 고장났으면 2번이 또 온수를 공급해줘서 수용과에서 쓸 수 있게끔 서로 배관이 연결이 돼 있거든요. 수용과 이 측에서 차가운 물을 썼을 때 뜨거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1번 부스터 펌프가 4kg의 압력을 보내줬는데 열교환기를 통해서 4kg의 압력이 차가운 물이 열교환기를 통해서 온수로 바뀌잖아요. 차가운 물이 온수로 바뀌면서 팽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압력이 더 높아지겠죠. 여기 순환되는 온수의 배관 속에 있는 압력이. 그리고 2번도 마찬가지로 공급해줘 가지고 회전이 되는데 압력이 높아지겠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얘가 이제 압력이 높아졌단 말이에요. 얘도 이제 상호 보완적인 배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배관의 압력이 이쪽으로 가면서 여기도 압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되냐면 물 공급 펌프 2번은 공급 압력이 4kg인데 4kg로 밀어줬는데 온수 배관에 있는 압력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이 물이 뜨거운 물이 공급되는 압력보다 높아져 가지고 역류가 돼 버리는 거예요. 원래는 차가운 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뜨거운 물이 오히려 역류가 돼 가지고 수용과 이측으로 차가운 물을 들었을 때도 뜨거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냐 하면 체크 밸브를 써야 되는 거예요. 배관 공사를 해야 되는 거죠. 요번에 작업할 내용이 뭐냐면 물 공급 펌프 2번에서 열교환기 2번으로 가는 차가운 물 배관 쪽에 중간에 배관을 절단한 다음에 체크 밸브를 달려고 합니다. 온수 배관에서 회전되는 물은 공급되는 압력보다 높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역류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체크 밸브를 만들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체크 밸브가 뭐냐면 밀었을 때는 통과가 되지만 반대편에서 밀었을 때는 통과가 안 되는 원리가 체크 밸브예요. 일방통행인 거죠. 일방통행. 스모렌스 체크 밸브를 설치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역할이 뭐냐면 역류를 방지하고요. 이쪽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반대쪽으로 흘러나오는 물을 방지해 주고요. 워터해머, 갑자기 물을 공급했을 때 압력이 생기거든요. 그 워터해머 압력을 방지해 주는 스모렌스 체크 밸브를 쓰려고 합니다. 저희 이 물공급 배관이 80A 서스 배관이에요. 서스 배관. 위치가 4-5m 정도 되거든요. 그 위에 올라가서 절단을 할 건데 절단기로 정확히 자르려고 합니다. 블라인더로 자르다 보면은 사람이 자르는 거기 때문에 정확히 잘리지가 않고 삐뚤빼뚤해져요. 이 용접하기가 힘들어요. 블라인더로 자르면. 프렌치 배관하고 용접을 할 거예요. 이제 프렌치 배관이 용접이 됐으면 이 사이에 체크 밸브를 넣어가지고 볼트 너트를 이용해서 체결을 할 겁니다. 그러면 현장에 가가지고 배관을 절단하고 스모렌스 체크 밸브를 설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함께 가시죠. 수용과 측이 두 군데이기 때문에 급수 펌프도 두 대가 가동이 됩니다. 급수 펌프에서 냉수가 공급되는데 배관을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은 두 라인으로 갈라집니다. 급수 펌프 두 대에서 냉수가 열교환기 쪽으로 공급이 됩니다. 냉수가 온수로 열교환되면서 온수가 냉수보다 압력이 더 높아지거든요. 냉수 배관 두 개 중에 한 대가 온수 역류가 발생이 됩니다. 그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체크 밸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단기를 이용해서 프렌치 배관을 수직으로 절단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수직으로 절단해야지 아크 용접하기가 편해요. 글라인더를 이용해 가지고 절단된 배관에 못따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관 절단 길이를 체크하기 위해서 스모렌스 체크 밸브와 양단 프렌치 배관의 총 기장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절단할 배관 높이가 3m 이상이 되기 때문에 작업대를 설치해서 작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절단할 배관 위치를 정확히 체크하고 있습니다. 절단기가 무겁기 때문에 사다리를 받쳐놓고 절단을 할 건데요. 배관을 정확히 수직으로 절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목을 이용해서 절단기가 수평을 잡을 수 있도록 고정하고 있습니다. 배관을 절단할 때 보이지 않는 응력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절단기가 잡아주는 측은 상관이 없는데 그 반대측은 고정이 안 돼 있으면 이 배관이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절단할 때는 양측을 꼭 고정시킨 다음에 배관을 절단해야 합니다. 멈출 때까지 잠깐 있어. 내가 잡고 있을 테니까 나봐. 봤어? 네. 코드 빼. 아. 됐어? 네. 잠깐만 기다려. 절단했고요. 이 절단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정확히 절단은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용접할 때 빵꾸 날 수도 있고, 그리고 배관이 삐뚤어지거든요. 플랜치 달려있는 배관을 또 이렇게 용접을 하겠습니다. 가접을 3군데 한 다음에 용접을 할 거예요. 이제 먼저 가접을 하겠습니다. 지금 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용접할 수 없어 가지고 이 안에다가 보루를 채워 놓을 거예요. 보루를 채워 넣어 가지고 물을 막을 거야. 그 상태에서 빠르게 용접을 할 거야. 저쪽에 버터플라이 밸브가 밀려요. 버터플라이 밸브는 조금씩 밀려요. 이게 물이 있으면 용접이 안 돼. 나중에 이거를 빼내야 돼. 그러게요. 뺄 수 없잖아요. 용접하면. 아니야. 뺄 수 있어요? 저쪽 그 80mm짜리 배관이기 때문에 네. 꼬챙이로 빼면 돼. 아, 이물질들은. 일단은 여기 거스름이하고 못따기를 해야 돼. 옆에다가 물에 적신 보루를 옆에다 감아 돌릴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열기 때문에 보온재가 녹을 수 있거든요. 묶어. 물에 젖은 거지? 네. 좀 더. 잠깐만. 요 상태. 요게 맞다. 오케이. 요게 맞다. 수평 맞다. 얼추 맞다. 이제 빨리 가접할게. 왼쪽 편 프렌치 배관을 위보기 용접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위보기 용접할 때 불꽃이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피부가 조금씩 화상 입은 데가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화상 입지 않게 안전장구 착용하셔가지고 안전하게 작업하세요.
왼쪽 편 프렌치 배관 용접은 완료했고요. 이제 오른쪽 용접만 하면 완료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슬슬 끝이 보이네요. 아크 용접으로 플랜치 연결했습니다. 비드는 뭐 그렇게까지 예쁘진 않아도 전기 용접으로 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잘 된 것 같아요. 제가 전문 용접사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점용접으로 했거든요. 빵꾸 날까봐. 비드가 그렇게까지 예쁘진 않은데, 자, 이렇게 해서 용접은 마무리 했습니다. 이제 기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방향 봐봐. 맞나? 화살표. 안 보이나? 그쪽으로. 네. 들어가? 네. 딱 맞지? 네, 딱 맞아요. 오케이. 있는 표 방향 어디로 돼 있어? 이쪽입니다. 그쪽으로 돼 있다고? 네, 맞아? 맞아요. 머리. 됐어. 파킹 집어넣어. 넣을 수 있지? 안 돼? 네, 잠깐만. 일자로 넣어요. 잠깐만. 응, 집어넣어. 들어가지? 네. 그럼 구멍을 맞춰. 맞췄어? 아니. 볼트 하나 가져와. 볼트 하나 가져와 빨리. 무거워. 괜찮아. 네. 너트, 볼트. 하나 찡겨. 안 맞아요. 씨. 그 생각을 못했구나. 이거 해구 용접했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잠깐만. 내가 볼트 가져올게. 괜찮아. 안 보여. 됐어. 고무는 맞았어. 계속 흔들어야 돼. 살살 흔들. 잠깐만. 패드, 잠깐만. 하나 더. 이쪽 먼저 할게. 패드가 빠졌어. 잠깐만. 살짝 왔다 갔다. 오케이, 됐고. 잠깐만. 이제 안 잡았대. 방향 맞지? 네. 방향이 맞다. 네, 맞습니다. 오케이. 와, 진짜 힘들어. 끝이 보여. 야, 그거 한 번 더 자를 때 암담했다. 불좀 오픈 시켜줘. 내부 열라고? 배관 따라가면은 앞에 있는 게 하나 있거든요. 이거 배관 따라가면은 이쪽 부스터 펌프 쪽에 네, 현장에 누수되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플랜지를 먼저 용접하시고 이제 너트 간격을 맞추셔야 돼요. 이쪽 플랜지 용접한 다음에 여기는 뭐 당연히 맞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 맞추신 다음에 여기를 용접하셔야 돼요. 저는 이거를 안 맞추고 그냥 용접해 버려 가지고 이 볼트가 안 맞아 가지고 여기를 다시 또 잘라 가지고 또 용접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뭐 오늘 뭐
우여곡절 끝에 작업은 다 완료됐습니다. 우와, 이제 보온 덮개만 덮으면은 완료될 것 같아요. 여기는 좀 부식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방청제 뿌리고 보온 덮개를 덮겠습니다. 야, 고생했다. 고생하셨습니다. 기밀 테스트 완료했고요. 물 안 새가지고 녹 방지를 위해서 방청제를 뿌리도록 하겠습니다.